예,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자원해설도 1시간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조금씩 하게 됐네요. 그래서 불상의 종류도 여러분 그 불상의 선 모양은요. 수인이라고 하는데 선정인, 전법륜인, 길상인이라고 하죠. 시무외인, 여원인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상의 부분의 명칭이 2-89에 나오는데 이건 예전에 한번 나왔죠. 나발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발 발자가 들어가서 몰라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견이 어깨 견자거든요. 거기 보면 통견, 편단, 우견. 그 원광, 신광 밑에 빛광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국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요. 2-90쪽 넘어가고 2-91쪽에 이 그 농악의 사물놀이 말고 절에서 이제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 행사할 때 쓰는 건데 법고, 운판, 모고, 범종 4가지 악기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무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국사 때 다 했기 때문에요. 제가 하질 않겠습니다. 2-93에 조선의 그 왕릉의 이름을 알아둬야 돼요. 건원릉. 그리고 특히 그 세종의 영릉은 효종의 영릉하고 똑같죠. 그죠? 그리고 그 인조의 장릉, 단종의 장릉, 이런 것도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건원릉, 광릉, 선릉, 뭐 이런 것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정조의 건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군릉, 서운릉에 이제 굵은 글씨로 표시된 거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이성계의 권원릉이 동군릉에 있죠. 소풍을 많이 갔던 곳이에요. 저 어렸을 때. 그리고 중요 민속문화재인데 국가민속문화재로 다 바꿔야죠. 그죠? 덕원공주 당이가 국가민속문화재 제1호입니다. 지금 뭐 중요 민속문화재로 쓰고 있는 책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바꿔 써야 되는데 이제 미처 못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릉, 그러니까, 중요 민속문화재 됐고요. 그 다음에 2-97쪽의 박물관은요,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역 축제하고. 그래서 태권도 박물관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등대 박물관은 시험 문제 나왔고요, 등대. 그 다음에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이 부산에 있는데 그쪽이 이제 부산의 항구기 때문에 많이 끌려간 거죠. 그 다음에 해남의 공룡박물관 쭉 내려가면은 클레이 아크라는 게 이제 진흙으로 만든 이제 건축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태백의 석탄박물관, 그죠? 거제시의 포로수용소 유적박물관, 만화박물관 이런 것들은 애니메이션이 관련된 거는 이제 부천시가 유명하죠. 한국 족보박물관은 이제 대전이고요. 천연염색박물관 나주. 철도박물관은 시험 문제 나왔죠. 청주 고인쇄, 이게 이제 직지심체 요절 때문에. 그 다음에 전곡의 역선사박물관, 이런 것들은 이제 연천의 전곡리의 그 유적 때문에 그런 거죠. 구석기. 그래서, 여기에 그 유럽 자기박물관, 인천의 세계 도자센터가 있고요. 영주 풍기읍에 이제 풍기 인삼이 있으니까 인삼박물관, 이런 것들이 다, 지역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쭉 내려가면은, 그, 세미원의 연꽃박물관이 있잖아요. 양평의 세미원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버려진 하천 부지를 이제 잘 이렇게 다듬어서 연꽃 박물관을 만들고 연꽃도 키우고 이래가지고요. 정말로 이 버려진 땅에 대한 관심이 곧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때 그 지역의 특색하고 연결되는 게 있죠. 그래서 부천에는 옹기박물관도 있어요. 그리고 펄벅 기념관도 있고요. 펄벅은 돼지라는 책을 소설을 쓴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부천의 활박물관, 또 쭉 내려가면은 영월의 동광의 동광사진박물관, 말은 과천시의 경마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을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을 위주로 해서 굵은 글씨에 된 걸 한 번씩은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인형극과 탈춤인데요. 꼭두각시 노름은 이제 남사당 놀이가 하는 놀이 중에 인형극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탈춤에 이 오광대 놀이는 경남, 경북은 별신굿, 중부지방은 산대, 해서지방은 황해도 지방이죠. 탈춤.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악에 가면은, 그쵸. 음악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정악하고 여러분 민속악을 나누는데 이 가사라고 하는 거는
민속학하고 그 정학의 성격을 고루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민속학하고 정학을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패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2-104 쪽에, 그죠? 대표적인 민속학곡으로 범패. 그 다음에 이제 종묘 제례학의 보태평하고 정대업은 꼭 알아둬야 돼요.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문덕을, 칭송하는 건 보태평이고, 무공을 찬양하는 거는 이제 정대업이죠. 그리고 매년 5월 첫째 줄이고요. 첫째 일요일 날, 그죠? 보태평 11곡, 정대업 11곡. 그 다음에 이제 농악의 그 참고에 보면 상세, 부세, 이런 내용들을 알아둬야 되고, 사물놀이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이 민요도요, 지역의 민요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서도 민요 있죠. 배따라기, 몽군포 타령, 이런 것 정도 좀 알아두시고, 이 동부 민요는 강원도, 함경도 이 동해안 쪽이거든요. 그래서 쾌지나 칭칭년의 미량 아리랑, 한오백년, 정선 아리랑, 이런 정도를 알아두시고, 남도 민요도 알아둬야 됩니다. 강강수월래, 진도 아리랑.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건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와요. 무용 중에서도 작법, 일무, 그죠? 그 작법에는 벚꽃춤, 나비춤, 바라춤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범패는 또 음악이죠. 참고에. 지금 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작법은 불교에서 하는 제사를 지낼 때 제를 올릴 때 추는 춤인데 나비춤, 바라춤, 벚꽃. 바라는 이제 악기 모양으로 동그랗게 생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속무용인데요. 강강수월래, 태평무 이런 것들입니다. 태평무는요, 이 궁궐에 복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왕과 왕비 복장하고 있다고 해서 궁중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적어도 그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의 중간쯤에 놓인 춤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이 궁중무용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시중의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건무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건무는 양날이 있는 칼이 이제 날이 두 개가 있는 거 양쪽에 있는 걸로 들고 추는 춤이고, 도무는 한쪽 날이 있는 칼을 가지고 추는 춤이고, 쌍건무는 두 개의 칼 이런 거죠. 특히 진주 건무는 굉장히 웅장하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중무용의 종류도요. 처용무, 춘행무, 학연화 대합 설무, 무고포구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춘행무는 꾀꼬리하고 관련이 있죠. 참고에. 그 다음에 신무용 밑에 참고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뭐 뒷북친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여기에 그 무용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니까 한 번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자기는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 그 2-108쪽에 참고에 분청사기의 7가지 제작 기법에 박지하고 조화인데 인하 기법의 기법은 빼는 게 좋겠죠. 안 빼도 되지만 바탕이 되는 면을 깎아내는 게 박지고요. 선을 깎아내서 꽃을 그리는 게 조화예요.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밑에 2-108쪽 하단에 내려가면 참고가 나오는데 그 참고는 다 지워버리세요. 괜히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거하고 헷갈릴 수 있는 서술이 있어서요. 제가 이 부분은 가감히 다 밑에 삭제. 그러니까 그 2-108쪽에 참고가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참고는 살리고 아래에 있는 참고 내용은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그 간일, 나전장, 이런 뜻을 다 알아야 돼요. 낙족장, 유기장, 장도장 이런 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삼별신제는 백제부흥군 영혼을 달래려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영산제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0쪽에 그 다음에 석전대제, 사직대제가 나왔는데 이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석전대제는 매년 2월과 8월 음력이죠. 그래서 문묘에서 지내는 유교식 제사 의식입니다. 사직대제는 곡식의 신, 토지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고요. 이 경복궁을 바라봤을 때 동쪽에는 종묘, 서쪽에는 사직단이고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인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통 혼례전차 나올 수 있는 납체라는 용어가 꼭 좀 알아두십시오. 신랑의 사주를 신부 집에 보내는 거죠. 납기는 결혼 날짜를 정하는 거고, 신부 측에서 정해서 신랑 집에 알리는 거고, 납패는 폐물 주고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환례, 교배례, 합근례 이런 내용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관례와 계례, 이제 관례는 이제 성인식이죠. 남자는 상투, 여자는 비녀 꼽는 건데 관례의 절차를 알아두십시오. 태길, 가례, 초례, 자간자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제사는 이제 4대 조상까지 지내고 5대 조 이상은 한꺼번에 지내죠. 시제. 제사 음식의 종류가 나온 적이 없는데, 구이를 적이라 그러고, 부침개를 전이라 그러고, 밥을 매라 그러고, 떡을 편이라 그러죠. 송편 할 때 편.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의 배치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데, 특히 그 맨 앞에가 오열이라 그래요. 이렇게 제사 지내면 그 엎드리고 절하는 그 맨 앞에 거기가 오열이 그 생과일하고 그 과자를 놓는 곳이거든요. 그 바로 뒷줄에 나물 김치, 그리고 제일 뒤에 줄 병풍 바로 앞에 상이 있잖아요. 제사상 그 상 앞에, 병풍 바로 앞에 있는 게 매, 잔, 갱, 시저죠. 시저는 이제 숟가락, 젓가락입니다. 그리고 달에도요, 그 전다, 투다, 끽다라는 뜻은 좀 알아두면 좀 좋습니다. 그다음 명절에 주기는 나왔죠. 이게 제가 고집스럽게 24절기를 넣었는데 그게 또 작년에도 유두가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2-114쪽의 전통놀이의 2-114쪽의 전통 민속놀이 특성에 대해서 축제성, 제의성 이런 거 나오는 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15쪽에 그 북청사자노름이라든지 해서놀이, 봉죽놀이, 차첨지놀이, 화전놀이, 그리고 밀양의 백중놀이. 이 백중놀이가 특징적이죠. 노비 머슴들이 노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송파 다리밟기에서 쭉 나오는데 밑에 정월 대보름에 하는 놀이하고 추석에서 하는 놀이하고 강강술래, 설날놀이 이런 것 정도는 좀 유심히 봐두십시오. 그리고 백중놀이가 노비다. 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2-116쪽에 컨슈머를 프로슈머로 바꾸라 그랬죠. 그렇죠. 뭐 그건 시험제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월 대보름부터 해가지고 삼진날이 강남 강남은 이제 중국의 강남이죠.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고, 그죠. 그리고, 청명, 그죠. 한시, 그죠. 그리고, 그 단오가 5월 5일 수리날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유두입니다. 유두는 음력 6월 15일. 그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흐를 유자, 머리 두자니까 머리를 감는 거죠. 음력 7월 7일. 이 견우와 직녀가 만났는데 까치들이 만들어준 다리가 뭐죠? 오작교죠. 걸교라는 것도 좀 알아들으시고요. 이 백중이 음력 7월 15일에 유두 다음에 한 달 딱 지난 뒤죠. 추석에 한가위, 신라의 유리왕도 있지만 뭐 고구려의 유리왕도 있죠. 고구려의 유리왕은 국내성으로 수도로 옮기는 왕이고요. 여기에 추석에 반보기가 이제 그 뜻도 참고해 좀 보시고 시집간 여성들이 주로 하는 거고요. 음력 9월 9일은 삼진날 강남에서 온 제비가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음력 9월 9일입니다. 그 다음에 동지는 여러분 작은 설이라고 하고요. 동지 팥죽 밤이 가장 긴 거죠. 나빌은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이날 사냥으로 잡은 그 참새 고기가요, 소고기보다도 그렇게 맛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새가 소등에 올라가서 내 고기 10점, 내 고기 한 점 안 바꾼다. 그 다음에 이제 섣달 금음에 잠자면 눈썹이 하얘진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또 있고요. 남사당 놀이의 그 용어를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다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풍물은 농악, 번화는 접시 돌리기, 덤블링, 비보이 그런 것은 살판, 줄타기는 얼음, 탈쓰고 하는 것 덧배기, 꼭두각시 이런 것들은 인형극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영산지대 고싸움놀이는 고는요 이제 일종의 이렇게 지푸라기로 있죠. 거기 보면은 볏짚으로 만든 둥그런 모양으로 만든 거 가지고 하는 거고요. 차전놀이는 안동의 차전놀이는 X 모양의 밑에 판자를 깔아가지고 이제 서로 밀치는데 견훤하고 그 왕건 싸움에서 비롯됐다 그래요. 왕건이 그 견훤을 갖다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강물에 빠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그냥 제목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면 되겠네요. 전통주는 여러분, 우리가 개론할 때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배주라든지, 법주라든지, 두견주, 이런 것들은요, 특히 당진의 두견주가, 면천의 두견주가 유명하죠. 그죠? 당진은 제철도 유명하고, 기지시 줄다리기도 유명하고, 그죠? 당진은, 그 다음에, 당진에 굉장히 발전한 거, 당진이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견주는 여러분, 진달래꽃을 넣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 이제 전통술에 금산의 인삼주, 금산의 인삼이 유명하거든요. 그죠? 한산소곡주, 안진뱅이술, 문경의 호산춘, 안동소주, 김천의 과하주, 그죠? 제주의 오메기주, 그러니까 쌀이 없어서, 좁쌀이나 보리로 담은 술이죠. 진도의 홍주, 이런 것들입니다. 김제의 송순주, 전북의 이강주, 전북 이강주, 김제의 송순주. 평창에 이제 감자술이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서울 소재 공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또 시험 문제 한번 나왔는데 우리가 공원이라는 말이 끝나는 거는 자연적 관광자원의 국립공원이 있죠. 산업적 관광자원의 그 공공시설, 그 공장 같은 것도 산업적 관광자원이 있는데 지금 공원은 지역이나 특성에 따라 자연적은 이제 국립공원이고요. 그러니까 산업적, 사회적, 문화적, 위락적, 특히 그 자연적하고 위락적이 각각 국립공원, 주재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기본적으로 좀 공원을 개념을 넓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밑에 나오는 구암공원, 효창공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효창공원이 나왔죠. 그리고 동묘가 나올 것 같아요. 동가량묘. 그래서 임진왜란 때 관우가 꿈에 나타나면 그 다음 날 전투에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가 권유를 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이 축제는요,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돌직구로 축제를 물어봐서도 나올 수 있지만, 물어봐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하고 연결돼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128쪽에 평창의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도 나왔죠. 요전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거기가 평창 소개에 관한 것들이 나오죠. 평창 정선하고 강릉이죠. 강릉.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걸 위주로 해서 좀 보시면 되고요. 제 수업을 그러니까 인강을 안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굵은 글씨 위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스트레스로 받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벼운 마음으로 좀 읽어보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특히 평창에 보면은, 효속 문화마을을 알아둬요. 봉평에. 메밀꽃 필 무렵을 쓴 사람이 이효석이거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월정사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도요. 오대산에 사고 조선왕조 실록 보관한 곳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평창의 송어축제, 평창의 대관령 눈축제, 더위사냥축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선의 아리랑, 민둥산 억제축제, 레일바이크 유명하거든요. 삼탄 아트마인, 스카이워크, 집와이어 이런 것들은 지금 관광의 트렌드잖아요. 그죠? 강릉의 커피거리, 화랑들이 차를 마신 곳이죠. 지금은 커피를 마시는 곳. 강릉, 그 다음에 이제 강릉의 경포대, 레일바이크도 유명해요. 정동진에 그런 거 유명합니다. 정동의 심곡, 바닷부채길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 축제는 기본적으로 굵은 글씨 위주로 한 번 정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147쪽에 산업적 관광자원으로 갑시다. 여기도 특산물을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2-147쪽에 산업적 관광자원의 구분인데 그게 산업 관광자원이 아니라 적을 여러분들 집어넣었죠. 수정이요. 정오표 보셨냐 그 얘기죠. 2-148쪽에 가평의 잣 이런 것들은 알아둬야 되면 연천의 율무, 충주의 사과, 음성의 고추. 그래서 제가 전국 도시군 관광자원에서 사과면 사과, 과일은 과일대로 제가 지역을 모아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도 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이걸 외우겠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예요. 그러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평정이 무너지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 도시군 관광자원에 그게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되죠. 1시간 반 정도 되는 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위락적 관광자원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걸 리조트인데요. 2-152쪽에 이게 놀이, 숙박, 휴양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굉장히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원래 여행업 같은 거나 이런 관광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렇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비교하자면. 자동차 공장 만드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근데
이 리조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초기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2-152 쪽에. 그래서 근데 돈은 많이 버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여기서부터 발을 끊거든요. 리조트부터 발길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잘 되고 못 되고가 좀 아주 뚜렷한 그런 면에서 위험적인 요소도 좀 있죠, 사실. 골프장은 원산 세관 안에 만든 것이 최초의 골프장이에요. 2-153. 그 최초의 그 카지노를 물어본 게 나와서 이 골프장도 최초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 여기 이제 155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 2-155 쪽에 가면 골프 그 중간 아래 체육시설업의 종류별인데 골프장, 스키장, 그죠? 요트장, 가정차 경주장업, 수영장업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2-157 쪽에 가면 썰매장업, 무도학원 이런 굵은 글씨 위주는요. 한 번 정도는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이게 꼭 박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스트레스니까요. 그런 건 좀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공원 테마파크인데 최초의 테마파크가 월트 디즈니에서가 만든 LA의 디즈니랜드죠. 동경의 디즈니랜드 성공했고 프랑스 파리는 실패했고요. 테마파크의 특징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틀리면 안 돼요. 테마성과 베타성이죠. 일관된 통일성, 비일상성, 이런 거 종합성. 그 다음에 이제 테마파크의 역사로서 또 이런 문제가 또 여러분들 괴롭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어린이 대공원, 용인민속촌,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한국민속촌이 된 거죠. 이름은 지금 한국민속촌의 정식 명칭이니까요. 용인 자연농원인데 그 롯데월드가 앞에 나와 있죠. 89년에. 근데 과천의 서울랜드가 88년이 맞는데 뒤에 가 있으니까 그걸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용인 자연농원이 에버랜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159쪽에 롯데월드 타워 제2의 롯데월드는 꼭 나옵니다. 123층 555m. 이거는 작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물론 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나올 확률이 높은데 작년에 안 나온 게 너무 이상했어요. 117층부터 전망대 서울스카이고요. 이름 그렇죠? 그 다음에 슬로시티는 그 운동의 지향점하고요. 상징 로고 및 조직 지정 현황. 달팽이가 로고죠. 슬로시티 지정 효과 이런 거 다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새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슬로시티 사이트에 있는 건데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슬로시티 예전의 문제는 슬로시티의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나 이런 걸 연결한 걸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2-161쪽에 참고해 보면은 충북태안이 아니라 충남태안이죠. 위에도 충북태안이라고 한 거 고쳐야 되겠죠. 충남태안인데 그건 오자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는 이제 태안하고 경북 영양이 충남 태안하고 경북 영양이 이제 슬로시티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태극기 원리는 건곤이감으로 순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그렇게 외우세요. 건곤이감 순으로. 그 다음에 5대 사찰, 한국의 5대 사찰 관광특구는요,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그 2-164쪽에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온천이 맨 위에 있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왔거든요. 다시 나와도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관광특구가 아닌 곳을 골라라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마을에 관해서는 몇 번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굵은 글씨로 된 거 위주로 그래서 제가 이 굵은 글씨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읽는데 부담을 느낄까 봐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읽어보는데 두 번째 복습할 때는 이 굵은 글씨 위주로 읽어보라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했고요. 특히 최근에 전남 춘천의 나간읍성은 임경업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나간읍성을 답으로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좀 그렇고요. 그 정도로 되고 그리고 2-167쪽에 제주 성원 민속마을에 일관원이라고 하는 관청 건물이 있다. 정관원은요 덕수궁에 있죠. 고종이 커피 마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2-168쪽에 보면 여러분 여기가 면접 자료이기도 사실 한데 여러분 사실 필기시험 대비 자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그 굵은 글씨 위주로 읽어봐주시면 좋겠고요. 2-169쪽에 신라의 3대 보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강산의 사계절의 명칭. 그렇죠? 그 다음에 그 2-170쪽에 한국의 정원의 연못이 사각형인 이유. 그리고 열린 관광지의 뜻도 알아둬야 되고요.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그렇죠?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그죠?
그 다음에 그 관광품질 인증 제도는 이제 법규에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2-172쪽에 2018년 올해 관광도시 꼭 알아두고요. 2019년 올해 관광도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두루누비 시스템도 알아두세요. 뜻만 알아두세요. 그 굵은 글씨만 보면 되죠.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동경이죠. 2022년 동계올림픽 베이징하고 장자커. 서울의 공중정원 이름도 서울로 7017 1970년에 만들어서 2017년에 걷는 길로 바꿨죠. 산책로로. 춘제, 광군제, 욜로란 뜻,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이용하는 거죠. 온누리 상품권.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표어가 패션 커넥티드, 하나된 열정이죠. 스테이케이션, 체크 바캉스, 스카이케이션, 시험지 나옵니다. 작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 바캉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근로자에게 휴가비 일부 지원하는 건데 여행 바우처 제도죠. 스카이데크 밑에 스카이워크, 코리아 둘레길도 알아둬야 돼요. 이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거 이제 완전히 완성되면 대박 나죠. 그죠? 스카이팻, 애완동물 이제 데리고 비행기 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담이 서늘한 공포 체험장. 그 다음에 덕수궁의 서거당. 여기도요, 단청이 칠해지지 않았어요. 스카이 투어는 비행기 타고 뭐 대여섯 명 타고 이렇게 하는 건데 30분에 5만 얼마라 그랬죠? 5만 9천 원 작년에. 30분 정도 바다 위를 여수 앞바다를 타고 싶나요? 비행기 타고 싶나요? 한 5만 9천 원 쓰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거리 음식 축제는 세종이에요. 세종. 특별자치시. 불꽃 축제하고 빛 축제는 달라요. 불꽃은 빠방빵빵빵 소리 나는 거고, 빛은 빛을 반사시키는 거죠. 빛을 이제 비추게 하는 거. 해피 버스데이라는 말도 알아두세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농업 및 농촌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할랄 음식하고 하람 음식 구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관광공사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분류제가 3가지가 있죠. 그쵸? 그래서 무슬림, 할랄 인증, 무슬림 자가 인증, 무슬림 프렌들리인데, 예,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어촌 체험 마을도 뜨고 있습니다. 농촌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분계선하고요, 178쪽에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전주의 특징은 뭐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179쪽에 군사가 아니라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입니다. 경암동 철길 마을 유명하죠. 바로 집 앞에 철도가 지나가는 거죠. 골목으로. 춘천,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180쪽에 가야금하고 검은고의 차이, 그 프랑스인이 사는 곳 서초구 설해마을, 그쵸.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관광사 추천 한옥마을은 그냥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한 번은 좀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특별히 좀 설명을 좀 했거나 중요하다고 제가 꼭 나온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꼭 나온다라고 한 부분은 좀 유심히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복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관광자원 해설 좀 아쉽지만 요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관광 법규 개론을 여러분과 또 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